네, 안녕하세요. 박은복입니다. 오늘은 시사 포르투갈어 강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선택한 기사를 먼저 보도록 하죠. Brasil tem 156,4 milhões aptos a votar nas eleições de outubro. 자, 이것도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 신문 기사로 나오는 문장들은 문법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특히 관사는 많이 생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브라질은 항상 남성 정관사 우가 따라가야죠. 근데 이제 공간상 이유로 일반적으로 기사 타이틀은 이렇게 무시를 하고 넘어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브라질은 10월 선거에서 그죠? 일레이송 지오 두부로 금년 10월 대선도 있고 주지사 선거도 있고 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금년 10월 선거에 투표할 이 압투스란 말은 우리가 말하는 정년기입니다. 정년기. 예. 정년 그 투표할 정년기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1억 5,640만 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은 갖고 있다는 의미지만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하면 브라질에서 10월 선거 투표 정령 인구는 1억 5,640명이다 라고 40만 명이다 라고 이제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수비지도를 보면 부제를 보면 mulheres representam mais da metade do eleitorado. 예, 여성들이 전체 유권자의 eleitorado 하면 eleitores 유권자 eleitore이죠. eleitor 이거에 집합명사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을 이제 representa라면 대표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의 경험으로 봐서는 representa를 한다면은 어떤 문학적이나 미학 관련된 어떤 문장이 아니고는 대부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가장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전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라든가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 내용을 볼까요? O Tribunal Superior Eleitoral, TSE, divulgou hoje, dia 15, o número de eleitores aptos a votar no pleito de outubro deste ano. 주어가 이거죠. 최고 선거법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15일 날 발표를 했다는 뜻입니다. 뭐를 발표해요? 숫자를. 그러니까 유권자 수를 발표했다는데 그 아비트 수는 아까 말했지만 적절한 이 말이죠. 원래는 그죠? 능력 있는 뭐 이런 말도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투표 정령 인구, 정령기에 있는 인구 수를 발표했다는 겁니다. 언제? 올 10월 선거에서 투표할 정령기의 유권자 수를 발표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최고선거법원이 오늘 15일 금년 10월 선거에 투표할 정령 인구 수를 발표했다. 결혼 정령기라고 얘기하듯이 이 아비투스 하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형용사입니다. 명사가 아닌데. 예. 제아코르도 공무 TSE 이거 보면 이제 기계음문 녹음한 걸 보면 뭐 TSE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렸는데 그러지 말고 TSE라고 보통 이건 읽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표현이 나왔습니다. 항상 유념해야 할 거. 제아코르도 공 혹은 세군두 뭐뭐에 따르면 혹은 conforme 자, 전부 다 뭐뭐에 의하면 뭐뭐에 따르면 이 말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세군두나 conforme는 뒤에 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아코르도 공은 절이 올 수가 없습니다. 차이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선거법원에 따르면 1억 5,640만 명의 사람들이 그죠? 어들은 콩파레스에 아주 우르나스. 우르나 하면 원래 무슨 뜻인가요? 6월 함인데요. 보통 투표함을 뜻합니다. 투표함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언제? 10월 2일 날에 투표함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까 투표소에 이제 투표를 하러 나타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파라 이스콜레 선택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비스프레지덴치 다 해포브리카 브라질은 공화국이죠. 그죠? 공화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체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국이라면 해포브리카 두 브라질이죠. 그래요?
공식 이름은. 그러니까 브라질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주지사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 비세 고베나도리스, 부주지사, 뭐뭐 이외에 알랭지, 세나도리스, 상원이죠, 그죠? 상원 의원들. 그 다음에 데푸타두스 페데라이스, 연방 하원 의원들. 그 다음에 데푸타두스 이스타두아이스, 주 하원 의원들. 주에는 상원 하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냥 의회라 그러죠, 그냥. 그리고 데푸타도밖에 없습니다. 연방에만 이 상원 의원들이 존재합니다. 연방 상하원 의원과 이외에 주 의원과,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디스트리트 하면은 디스트리트 페데랄, 연방 특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디스트리트 페데랄, DF라고 보통 약자 쓰는데 브라질리아를 뜻합니다. 브라질은 26개 주에 그 다음에 연방 특구라고 해서 이제 연방 특별 구역이지만 수도를 위치한 그 주변 지역을 다 포괄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고베나도, 즉 주지사가 따로 있습니다. 이 지역에 연방 특구 주지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얘기할 때는 브라질은 26개 주에 한 개의 연방 특구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27개의 주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연방 특구에도 주지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오순하게 했었는데 해석을 한번 깔끔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고선거법원이 오늘 15일 날에 금년 10월 선거에 투표할 정년기 인구수를 발표했다. 최고선거법원에 따르면 연방, 뒤에부터 해석하는 게 좋겠죠. 연방 상하원 의원과 주 연방특구 의원들, 그죠? 이외에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주지사와 부지사를 선출하기 위해서 10월 2일 1억 5,640만 명의 사람들이 투표소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면은 세군도 우스다도, 세군도 나왔죠, 그죠? 이것도 몸의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다두 하면 이제 데이터라는 뜻이죠, 그죠? 데이터에 따르면 이 말입니다. 금년 투표 정년기의 브라질 유권자는 6.21% 증가했다는 거죠. 잉엘라승아 뭐뭐에 대하여 이 말인데, 일반적으로 뭐 숫자를 비교할 때는 보통 우리가 대비란 말로 얘기합니다. 대비. 그러니까 2018년 선거 대비 6.21% 증가했다는 거죠. 유권자 수가. 그죠? 근데 이 콤마 찍고 꽝두는 바로 앞에 2018년 선거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총 유권자 수가 1억 4,730만 명이었다는 거죠. 자, 이걸 이제 뭉뚱그려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이 금년 투표 정령 유권자 수는, 그죠? 1억 4,730만 명이었던 2018년 선거 대비 6.2% 증가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갈까요? Em caso de segundo turno para a disputa presidencial, e para governos estaduais este ano, a eleição será em 30 de outubro. 자, em caso de 뭐 말 경우에 이 말이죠, 그죠? segundo turno.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브라질은 1차 선거에서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1차 경선에서 1등과 2등 한 사람들이 다시 2차 경선에서 붙게 됩니다. 세군드 뚜르가 바로 2차 경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올해 그죠? 대통령 선거와 디스푸트는 경쟁이란 말인데 이제 우리 선거로 봐야겠죠. 대통령 선거와 주지사 그죠? 선거가 2차 경선에 진입할 경우 2차 경선까지 갈 경우겠죠. 그죠? 그 2차 경선은 그죠? 그 투표 선거는 10월 30일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올해 대통령 선거와 주지사 선거가 그죠? 2차 경선에 2차 경선까지 갈 경우 그죠? 그 경선 투표는 선거지만 그 선거는 10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한 달 이내에 2차 경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다 끝나는 겁니다. 자, 그 daam을 보면은 as informações do cadastro eleitoral mostram que a maior parte do eleitorado é formado por mulheres. São 82,3 milhões de eleitoras, número equivalente a 52,65% do total. 자, 여기까지입니다. 상당히 길은 것 같지만 여기서 이제 삽입구가 들어가서 보안 설명해 주는 내용이 들어가서 실제 문장은 길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선거 등록하는 거죠. 그죠? 유권자 등록이죠. 그죠? 유권자 등록 정보들은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주어가 사람이나 동물이라든가 그런 게 아닐 경우는 일반적으로 부사적으로 해석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보여주고 있는데 뭘 보여주는가 하니까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가 maior parte 과반수가 é formada 구성되어진다는 거죠. 뭐로? 여성으로. por mulheres. 그러니까 과반수가 여성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픈을 긋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230만 명이다. 여성 유권자가. 한 가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밀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전치사 반드시 지를 쓰고 그 단위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전번에도 설명했지만 콤마 찍고 이제 명사구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거의 절대다수 앞에 나온 문장을 보완 설명해주는 동격의 명사구입니다. 그래서 누메르 이퀴발렌치 a 동등한 등가라고 보통 얘기하죠. 발렌치란 말은 가치에서 발로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고 에끼란 말은 평등한, 동등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뭐와 같은 이 말이죠. 전체 유권자의 52.65%에 해당하는 그죠? 와 같은 숫자라는 거죠. 8,230만 명이라는 것은 전체 유권자 52.65%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주아멕스 남성들 경우는 몇 명이에요? 7,400만 명으로서 이들은 corresponder a 뭐뭐에 부합하다 혹은 뭐뭐에 부응하다 뭐뭐에 일치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와 같은 뜻이겠죠. 7,400만 명으로서 47.33%에 해당한다 라고 번역하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것을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좀 더 정리를 하자면 이것을 주어로 해석할 게 아니라 부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니까 유권자 정보에 따르면 그죠?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가 여성으로서 총 쭉 이어서 해석하는 겁니다. 총 8,230만 명이며 이것은 동격이니까 이것은 전체 유권자의 52.65%에 해당한다라고 해석하면 가장 깔끔하겠습니다. 남성들은 7,400만 명으로서 전체 유권자의 47.33%를 차지한다. 혹은 해당한다. 라고 번역하면 무난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Com 22,16% do total de eleitores, o estado de São Paulo é o maior colégio eleitoral do país. 자, 꼭 몸을 갖고 있는 이 말이죠.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유권자 전체의 22.16%를 갖고 있는
이게 제 주어죠. 그죠? 상파울루 주는 이 말입니다. 보통 이스타도는 주는 대문자를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탈자 같아요. 에우 마요 콜레지레이토라고 선거인단이란 뜻이죠. 콜레지레이토라고 가장 큰 선거인단을 갖고 있는 구역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풀어서 해주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브라질에서 두 파이스는 어느 나라겠어요? 당연히 브라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는 성파울루 주의 경우 전체 유권자의 22.16%를 차지함으로써 브라질에서 최대 유권자가 정관사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 최상급이 됩니다. 브라질에서 최대 유권자가 거주하는 곳이다. 이렇게 풀어 해석하면 좀 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 공포름이라는 단어 나왔었죠. 공포름이, 제아코르드공, 그 다음에 세군도 다 똑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몸에 따르면, 몸에 의하면 이 말이죠. 이스타치시카 두 테에스에, 그러니까 최고 선거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아까다 cinco eleitores brasileiros 각 5명당 브라질 유권자들 중 한 명은 no estado 는 뭐겠어요? 대문자 당연히 써야겠지만 정관사 섞어이기 때문에 이 성파울루주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석할 때는 5명의 유권자 중에 한 명이 그죠? 동주에 거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미나제라스 역시 주 이름이죠. 그죠? 미나제라스 temos segundo maior colégio eleitoral. 그러니까 미나제라스주는 com 10,41% total, seguido pelo Rio de Janeiro com 8,2%. 미나스제라이스 주는 주기 때문에 이게 복수처럼 보이지만 3인칭 단수로 씁니다. 미나스제라이스주는 브라질 전체 유권자의 10.41%를 차지함으로써 2위의 최대 선거구역이란 뜻이죠. 그죠? 2위이며 이미 앞에 1위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다 곧대로 번역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나제라이주는 브라질 전체 유권자의 10.41%를 차지 2위이며 그 다음으로 뭐뭐에서 뒤쫓아 옴을 당하는 거죠. 그죠? 세기도 뺄.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풀어 해석하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그 다음으로 리오데자네이루가 8.2%를 차지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풀어서 해석하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번역이라는 것은 원문의 충실함과 동시에 가독성을 높여야 하거든요. 충실성과 가독성이 가장 핵심입니다. 번역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원문을 오역한다든가 이런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원문에 충실하되 그 목표 언어, 즉 우리 포르투갈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옮기는 거잖아요. 그 목표 언어는 한국어입니다. 한국어 독자들이 그 번역본을 읽었을 때 가장 부드럽고 매끄럽게 전달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우리나라식으로 좀 바꾸는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수동태를 안 쓰잖아요. 그죠? 거의 안 쓰잖아요. 근데 포르투갈은 수동태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대로 수동태로 번역할 필요 없고 능동태로 많이 바꿔서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O número de jovens entre 16 e 17 anos que poderão votar, 투표할 수 있는 16, 17세의 젊은이들 수는 증가했다는 거죠. 그죠? 다음에 또, 자, 그 다음 콤마 찍고, 빠쌍도 진행형이 나왔습니다. 빠싸로 다음에 지 나오고, 아가 나오면은, 빠라 나오거나, 아가 나오면은, 몸에서 몸으로 건너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연령대의 유권자, 젊은이 유권자 수는 2018년 선거에서 140만 명이 있는데, 금년 선거에서는, 자, 보세요. 누는 것은 뭔가 하니까, 누플레이투지. 그죠? 플레이투. 네시아는. 이게 빠진 겁니다. 그 누만 달랑 나온 거예요. 포르투갈어는 중복을 싫어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생략을 하되 흔적을 반드시 남겨둡니다. 뭐가 생략되어있는가를. 누를 쓴 이유는 바로 플레이투가 앞에 나온 단어 중에 남성 단수는 이거밖에 없죠. 지금 현재. 그죠? 그러니까 플레이투가 빠진 겁니다. 금년 선거에서는 210만 명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투표권을 갖게 되는, 그죠? 투표권을 갖게 되는 16, 17세 사이 청소년은 2018년 선거 당시에는 1,400만 명이었는데, 금년 선거에서는 2,100만 명으로 늘어났다라고 바로 해석하는 게 가장 무난하겠습니다. 바사운드를 해석할 필요 없이. 그죠? 뭐 연도 대비해서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사운드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번역할 필요가.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O eleitorado acima de 70 anos também aumentou. 실세 초과하는 유권자, 전체 유권자 수 역시 증가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1200만 명에서 그죠? 1400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거죠. 증가했다는 거죠. Entre as duas eleições.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양대 선거 간에, 그죠? 그 기간 사이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나왔죠. 2018년 선거에서. 그 다음에 금년 선거, 4년 사이에 이 말입니다. 2018년 선거와 금년 선거 사이에 이렇게 1200만 명에서 1400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즉 다시 말하면 실시대 초과 유권자 역시 양대 선거 간에 1200만 명에서 1400만 명으로 증가했다. 그렇게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Também houve mudança no nível de escolaridade da maioria do eleitorado. 자,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의 학력 수준, 그죠? 학력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학력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아베르 동사는 되어리지 되어라 의미를 지닌다 그랬습니다. 그죠? 3인칭 단수로 나올 때 특히. 3인칭 단수가 나오면 그래서 아베르나 때르 동사가 3인칭 단수, 시제는 상관없이 3인칭 단수가 나오면은 되어리지 되어라 의미, 있다 없다 라는 의미로 주로 쓰인다는 거. 그걸 잘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도 가지다라든가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죠. 그죠?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금년의 경우. 자, 전체의 26.31%에 해당하는 4,110만 명이 데클라라랑, 그러니까 신고한 거죠. 그죠? 신고했다. 데클라라성 지해한다. 그럼 소득세 신고죠. 그죠? 소득 신고라는 얘기를 하죠. 데클라를 하면 뭐 또 선전포고하다. 이때 데클라르 게하. 선전포고하다. 그 다음에 데클라라성 지하 뭐, 그러니까 사람 고백이죠. 그때는 고백이 되죠. 그죠? 이 데클라르가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만 여기서 신고하다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이렇게 4,110만 명이 신고를 했습니다. 뭘 했다고? 이제 동사원형이 바로 올 수 있습니다. Der ensino médio completo. 중등교육 과정을 완벽한 중등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를 한 겁니다. 즉 무슨 말? 중등교육을 마쳤다고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Nas eleições gerais anteriores. 지난 총선에서는 eleições gerais, 이게 총선이죠. 그죠? 총선은 언제 있었는가? 2014년과 2018년 사이에 각각 2014년과 2018년에 실시된 이전의 총선에서는 과반수가 era composta por pessoas, 사람들로 구성되었는데 뭔가 하니까 com ensino fundamental incompleto. 초등교육이죠. 그죠? 초등교육을 마치지 못한 incompleto. 마치지 못한 그 사람 수가 과반이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는. 근데 어떻게 됐나요? 지금은 상당히 늘어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도 시간도 많이 지났네요. 네, 그러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장이 없어서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